최근 14호 태풍 찬투가 세계 각국의 기상청들은 태풍의 세력이 쇠약해져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갔으며 또다시 태풍 중심으로 구름이 모여들면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태풍의 세력이 다시 거세지자 일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은 하늘이 일본에 천벌을 내린 것이라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연일 발생한 자연재해로 태풍이 와도 아무렇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재해 레벨 중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레벨 4단계를 긴급 발령을 지시했고 후쿠오카현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호우 폭풍 경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재해 전문가들이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일부 지역에서 아직까지 지반층이 복구되지 못한 가운데 만약 태풍이 일본을 강타한다면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주택과 인명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일본 기상대는 일본이 장마전선 영향권으로 시즈오카현에 최대 400에서 5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해 올해 처음으로 재해레벨 5가 긴급 발령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발생한 폭우로 이미 지반층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고 결국 아타미시에서 산사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130채 이상의 건물이 사라졌으며 100여 명 이상의 사상 초유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지만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이 묵묵부답하는 모습에 결국 전문가들이 한국에 도와달라고 긴급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태풍의 세력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대 순간 풍속 20m를 넘는 강풍이 열도를 덮치고 있다고 일본 기상대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의 세력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일본 전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원전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후쿠오카 신문은 태풍의 영향으로 후쿠오카 시내 건물들이 강한 바람에 날려 붕괴하는 사고가 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규슈 북부에는 도로가 침수되어 구급대가 실종자 파악이 힘든 만큼 실종자 신고가 연일 제보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일본 정부가 태풍을 위한 대비책이라며 내놓은 것이 일본 전역의 흙을 배포해 주민들이 산사태를 직접 막아달라는 일본 정부다운 대비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태풍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며 일본의 무너진 지반층 복구를 위해서라도 한국 측에서 토양을 공급해달라는 황당한 여론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상청들이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건만 갑자기 일본으로 오더니 세력이 커진다고 올해 태풍만 6개가 넘게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올해 많은 태풍들이 한국이 아닌 유독 일본만 좋아하고 집착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으로 직진하던 태풍이 갑자기 경로를 바꾼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과거 일본은 수백만 아시아인들을 학살하고 세계 범죄자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우린 지금이라도 야스쿠니의 공물을 바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코로나를 막지 못해 도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했으며 올해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자연재해에 국민들이 피해 입고 있다. 우리도 아프간 난민들처럼 한국이 일본인을 수용해줬으면 한다. 과거 아소다로가 향후 한반도에서 대량 난민이 일본으로 몰려올 수 있다며 그들은 무장 난민일지 모른다면서 총으로 사살해야 한다는 혐한 발언을 일삼았다. 내가 한국인이면 한반도에 피난 오는 일본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의료인이 없어서 한국에게 긴급 파견 요청을 했지만 한국은 방관하고 있었다. 또한 시즈오카 산사태에도 대만은 기부금까지 줬지만 한국은 일본을 위해 무엇을 해준 것인가? 우리는 적대국의 한국인들의 만행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 같으면 과거 우리 선조들이 한반도를 약탈하고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성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고치게 했는데 한국인들이 돕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것인가? 오히려 일본인들의 뻔뻔한 태도에 한일 감정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중국이 만든 것처럼 올해 유독 태풍이 일본에 북상하는 이유가 한국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일본에 태풍이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일본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과학은 대단히 발전한 나라잖아. 세계의 어느 강대국도 못 만드는 태풍을 한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일본으로 보낸다고. 만약 한국인들이 이 같은 소식을 접한다면 박장대소하며 역시 멍청한 일본인들이라고 조롱할 것이 분명하다.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로 한국으로 이민을 가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한국은 아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일본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일본인들은 이곳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원한다. 최근 중국과 일본인들이 한국 땅을 모조리 매입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일본인들을 증오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는 한국으로 이민 간다 해도 난민보다 못한 삶을 살 것이며 한국인들이 오히려 일본인들을 괴롭힐지도 모른다. 현재 일본은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과 화산 그리고 코로나까지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흘러가고 있다. 이럴 때 우방국인 한국이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주는 게 도리 아닌가? 우리는 그들을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일본을 적대국이라 생각하는가? 많은 일본인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들은 과거 우리의 식민지인 국가다. 한국은 소국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일에 집착하며 일본의 복수만 하길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스가 총리와 지자체들이 아무런 대비책도 하지 않는 모습에도 일본인들은 정부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게 해달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 정부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한국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일본은 민도가 높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얼빠진 댓글을 보니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전 세계 GDP 3위인 것인가? 이것은 베트남보다 못한 민도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우리와 어떻게 해서든 한일 회담을 바라고 있으면서 일본이 필요할 때 돕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는 절대 한국과 회담을 해선 안 되며 계속해서 불매운동을 펼쳐서 한국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태풍까지 일본을 강타했으니 한국은 지금이라도 일본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아프간 난민들에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정녕 주변국인 일본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인가? 한국은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서 기부금이라고 줘야 한다. 올해 일본 기상대가 예보한 것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기상대는 많은 세금을 투자하면서 어찌 한국 기상청보다 못한 정확성을 보이는 것인가? 차라리 일본 기상대보다 한국 기상청을 보는 게 훨씬 정확성이 높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